안녕하세요. 합격 전략 설명회 이제 중등 특수 선생님들 위주로 2025학년도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목차를 보시면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 세 번째는 공부 이렇게 진행하세요 라고 해서 진행하는 방법들. 네 번째는 궁금한 점들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먼저 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서진쌤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단 제가 노량 제작 또 오랫동안 강의를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이제 수강생들이라든지 그리고 합격하는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 제가 처음 이렇게 시도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최고의 이제 적중을 또 하는 올해도 그렇고요. 이제 매년마다 그래도 저희 제자들이 선생님이 찍어준 데서 많이 나왔어요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제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대학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특히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임용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시간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상 제 교재는 끈기라고 하는 용어가 따라다니는데요. 끈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3년, 4년, 14년 동안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끈기라는 이 용어 덕분인지 덕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담겨져 있는 내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내심도 있고 그 다음에 끝내준다라고 하는 최고라는 의미도 있고요. 뭐 최고의 강의, 최고의 교재 이런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임용 여기서 최종 합격해서 이 임용을 마치겠다라고 하는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임용을 하려면 합격자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런 노하우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임용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반드시 따셔야 되는 거고요. 임용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시간이라든지 문항 아니면 맛보기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들 이런 알아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합격자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합격 쓰기 글인데요. 먼저 이제까지 뭐 초수라고 한다면 임용을 처음 공부해서 바로 합격한 선생님들을 초수라고 하죠. 이런 초수인 선생님들 혹은 재수인 선생님들 혹은 그 이상의 선생님들 자기 이제 공부했던 선생님들의 공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했을 때요. 진심을 다해서 1년 동안 했던 커리큘럼이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보통 한 10개 정도를 해서 쭉 읽어보시면 임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혹은 어떤 것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서 합격 쓰기 글을 반드시 읽어주시고요. 아니면 최종 합격자 특각 영상이 저희 서준특수 다음 카페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꼭 활용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을 먼저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그리고 한국사 시험을 따야 된다라고 해서 자격증 시험,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각각 시험 보는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알아둘 것이라고 해서 1차 시험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교육학이라고 해서 저희 특수의 영역은 아니고 일반 중등 특수 선생님들은 다 교육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1교시 시험을 봐요. 그래서 9시에서 10시 60분이고요. 한 문제에 20점 문항이 있어서 교육학이라는 강의를 따로 들으셔야 되고요. 전공 A와 전공 B가 있는데요. 전공 A는 90분, 전공 B도 90분, 똑같이 40점, 40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90분 동안 문제를 푸시고 40분 쉬는 시간이 있죠. 뭐 50분 동안 20분 또 90분 보는데 이 사이에 점심시간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임용고시를 이제 보는 날짜가 확정해 이제 공고가 나오고 그 한 달 전에는요. 미리 이 시간 표대로 좀 연습을 하셔서 점심 즉 내가 전공 A를 보고 난 후에
어떤 걸 먹어야 좀 속이 편한지 그 에너지로 마지막 3교시까지 잘 이겨내서 시험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다는 거, 그 쉬는 시간에 다 선생님들이 식사라든지 뭐 간식을 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문항의 형태도 달라요. 전공 A는 12문제 그리고 전공 B는 11문제인데 해당하는 문제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시각장애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A에 있고 청각장애는 B, 이게 매년마다 우리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 B는 그냥 형식상 나누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총 1차는 이렇게 100점 만점에서 합격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합격의 선은 매해마다 좀 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1차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영역은 여기 다 나와 있죠. 정서 및 행동장애라든지 자폐, 뭐 지적장애, 시각장애 각각 모든 영역들을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선생님들이요. 이 1학년에서 4학년 동안 다 봤던 혹은 뭐 4학년에 이제 선생님들이 물론 이 해당하는 내용들 있지만 보통 1, 2, 3학년 때에 한 번 정도는 다 봤던 그런 전공의 내용일 거예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지체장애 책, 지적장애 책 이런 것들이 강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는 그런 1학년에서 4학년 동안 배웠던 내용들 그 책 안에서 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 결코 학교 때 다녔던 그 커리큘럼이 임용시험과 연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각각의 전공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중등만 또 해당하는 것이 있고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중등 이제 포함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교육학이라고 하는 영역은 또 선생님들이 따로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1학년에서 4학년 동안 배웠던 전공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 자, 그리고 1차 시험은 이런 기본 이론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다라고 한다면 2차는 심층 면접이라든지 지도안이라든지 수업 실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역마다 다르니까 나중에 이제 원서를 쓰시고 합격자 발표로 들어가시면 1차 합격한 사람에 의해서 어디서 이제 2차 전형들이 나오는지 홈페이지를 보시면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교육학의 60분에 이제 한 문제 20점이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에 맞춰서 논술을 쓰시면 되는 건데 꽈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공을 80점 만점을 맞아도 8점 이하면 점수가 부족해서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공 A 같은 경우는 90점에 아까 40점, B는 40점이라고 했는데 A, B에 우리가 봤던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섞여져 있어서 선생님들이 A, B에 해당하는 섞인 내용들을 통해서 32점 이상 획득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리 교육학을 만점을 받더라도 이렇게 이하이면 우리는 또 합격을 할 수가 없다 해서 꽈락의 기준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는 특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이 가장 크죠. 그래서 모든 위주는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그 책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 그래서 특수교육학을 얘기하고 있고요. 교육학 부분 20점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앞으로 공부하시면 이제 총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언급이 돼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총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만 일단 아시고요. 장특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점 나머지는 80점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공부는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구조화, 도식화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상반기에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기본 개념, 즉 이해하고 암기를 하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들어갈 것이고요. 하반기는 공부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시험 보는 것처럼 인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반기에 어떻게 인출을 할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는지 역시 전체적인 저의 강의
토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 위주로 선생님들이 중점을 두어야 되는지 강조 포인트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 방향과 전략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구조화, 도식화, 마인드맵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는데 결국은 중요한 내용들, 이런 각각의 용어들, 그리고 이 용어들 안에서 뻗치는 유형들 혹은 더 이 유형 안에서도 좀 더 하위 유형들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잡혀져야 되거든요. 즉 이미지가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교재의 첫 번째 페이지에는 선생님들이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끔 이런 구조화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가장 구조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되어야만 조금씩 그 기본 내용들을 우리가 채울 수가 있는 거구나. 이 구조화를 처음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나 마지막까지 또 인출할 때 활용되는 건 이 구조화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알고자 했던 개념들을 훨씬 더 정리를 잘 해주게끔 틀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구조화 안에 틀에 조금 더 들어가는 내용들 기본 내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맞습니다. 여기 있는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에 출제가 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부 방향은 구조화도 하시고 추후에 기본 개념의 토대로 만들어지는 기본 이론의 내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좀 더 확장하는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배웠으면 인출하는 연습들까지 위주로 선생님들이 2025학년도 대비는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2025학년도 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기출문제들 특히 24학년도 지금 현재 24학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가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2교시 전공 A가 있어요. 전공 A는 12문제. 그럼 이 12문항에서 4개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쓰는 거고요. 나머지 문제는 이렇게 서술로 쓰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틀들이. 그럼 이런 12문항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전체 1차 공부를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교육학, 그 다음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총론, 2022 총론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번 건강장애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단답형으로요. 그리고 이것도 다 이제 보시면 의사소통 장애에서 기출에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사전과 평가라고 하는 부분의 진단 도구인데 선생님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셨습니다. 헷갈려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려워 하셨어요. 왜냐면 대부분 우리는 해석하는 것들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암기한 이런 구성 요소를 암기한 걸 그대로 쓰는 거는 거의 패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제 당황했는데 뭐 나만 그런 거 했습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어려웠던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면 해당하는 법과 관련된 특수교육학 이런 내용들이 교육과정도 있고 법에서 문제가 같이 혼합돼서 출제가 됐다. 이런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4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4번까지는 이렇게 볼까요? 한 문제당 2개 써서 각각 1점씩, 2점씩, 2점, 2점, 2점에서 8점으로 단답형인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4점씩, 한 문제당 4점씩 이렇게 정해져 있구나 라고 해서 시각장애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7번은 지체장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지체장애 부분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안 본 좀 지엽적인 거에서 많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사전과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진단도구 그리고 학습장애
이렇게 이것도 다 기출. 저희가 문제 모의고사에 다 나왔던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청각장애 해당하는 부분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지적장애 문제, 정서 및 행동장애 문제, 각각 전공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11문제예요. 그 대신 1, 2번만 단답형이라고 해서 1번, 2번만 2점씩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4점으로 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론 부분, 또 교육과정 총론, 그리고 지체장애 문제, 그 다음에 보시면 자폐와 관련된 문제 등등등. 그리고 여기 보면 시각장애, 그리고 의사소통장애 이런 문제들. 또 보시면 중도중복장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통합교육과 관련된 공학, 통합교육 공학 이런 것들이 좀 섞였어요. 그리고 행동수정 부분들, 그리고 지체장애 문제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만 샘플로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됐다. 그리고 어려웠다. 뭐 등등등이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확실히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결론은 우리가 100점 만점이고 교육학 20점이라고 한다면 80점을 다 맞고 합격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합격에 해당하는 선들은 해마다 약간씩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거에서 실수하지 않는 게 결국 합격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은 뭐 한다 계속 누구나 못 쓰는 것들, 대다수 틀리는 문제에 선생님들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것만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합격은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아는 것을 틀리지 않는 걸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 공부할 때는 어떻게 또 출제가 될지는 또 전혀 예측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출 문제는 항상 어떤 패턴이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패턴이 안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기본 개념들은 항상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볼까요? 이런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이런 기출문제를 쓸 때 답안지는 또 어떤 거냐라고 해서 답안지 답 쓰는 연습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안 예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1교시는 1, 2, 3, 4 단답형이라고 했고요. 5번부터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줄이 5줄입니다. 희미해서 잘 보이지는 않죠. 5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줄 안에서 어떻게든 문제의 정답을 쓰게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매년마다 다루다고 했으니까 문항 5번이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러면 문항 6번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답을 쓰면 채점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반기 때 인출 연습을 하실 때는 꼭 정해진 문항의 답을 쓰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특히 중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쭉 서술로 쓰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쓰시고 그 또박또박 쓰실 때 잘 익히게끔 채점자의 기준에서 이렇게 글씨를 쓰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여백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이 문항 안에서 답안지를 쓰시되 이렇게 A도 있고 전공 A, 전공 B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쭉쭉 여기까지 쓰시고 이제 전공 B 해당하는 부분 쓰시고 또 답안지에 쓰는 거. 이건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 때 채점해 주는 그 샘플이거든요.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문제는 기출 우리가 시험 시간은 90분이기 때문에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답안지를 옮기는 것까지 90분이니까 선생님들이 반드시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풀고 그리고 답안지 옮기는 시간까지를 감안을 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어렵든 쉽든 실수를 좀 더 최소화할 수 있고요. 이것이 또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습하지 않으면 당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꼭 선생님들이 하시면 좋겠다. 그날 가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가 절대 안 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예시도 봤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는 그럼 기출문제를 지금 앞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라고 한다. 그럼 분석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대학교 강의도 많이 하는데요. 이 대학
대학교 강의를 하다 보면 대부분 자기교수라고 하는 용어는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기교수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통해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 예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출문제를 보면 이렇게 객관식 때 나왔던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서답형으로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특히 중등 같은 경우는 09년부터 2013년도까지가 객관식 문제였어요. 그때는 1차, 2차, 3차까지 시험을 봤을 때이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임용해 봤었던 해였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내가 깊이 있게 공부하실 분들은 이렇게 3차까지 출제가 되었던 객관식 문제도 좀 참고해라 라고 하는 걸 일단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또 추시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추시라고 하는 용어는요. 그동안 우리가 1차, 2차, 3차 동안 공부를 할 때 임용시험이 있었을 때 굉장히 선생님을 뽑는 숫자가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선생님들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데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시험이 2번 있었던 적. 그래서 상반기에 봤던 시험을 추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아, 초등, 중등 공통적으로 나왔던 자기교수가 있는데요. 이런 단계 명칭도 있고 교사 학생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이런 학습 활동이 있어요. 일단 이게 나중에 선생님들이 기본 이론을 공부하실 때 자기 교수의 훈련에 해당하는 5단계 이게 필독으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이 내용을 공부한 거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제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쭉 보면 유아, 초등, 중등 공통으로 문제가 출제가 이렇게 된 적도 있지만요. 저희는 초등에만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자기 교수에 대한 내용들 그에 따라 교사가 해야 되는 활동들 그럼 중등에만 나온 적도 있고 유아에만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중등이지만 유아, 초등에 나왔던 내용들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년에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기출의 양이 다른 교과보다는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유초중을 3개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초등에 있는 교수님이 중등에 들어가시고 중등에 있는 교수님들이 초등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기 교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숙지를 하셨다면 뭐 모델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준 것을 아이가 그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큰 소리 작은 소리 속으로 말하는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자기 교수를 하는데요. 이걸 숙지했다 그러면 초등특수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가 나왔네 그러면 이미 기출문제 분석한 걸 토대로 관찰하고 피드백한다 이런 거 쓸 수가 있는 거고요. 18년도 유아는 이런 예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럼 뭘까요? 점점 작은 목소리를 큰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민수가 큰 목소리로 책을 꽂아요 라고 말하고 책을 제자리에 꽂는다. 이미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보면 뭐 여기는 이제 자기 교수에 대한 그런 용어 쓰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22학년도 유특에서는 또 이렇게 자기 교수에 대한 5단계가 또 인지적 모델링, 그 다음에 자기 교수 외적 모방 단계 등등등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럼 이미 13년도 유초중에 나왔던 출시 내용을 공부하신 분들은 또 그대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23년도 유아에는 이런 데코만 좀 달라졌지 문제 물어보는 건 똑같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4학년도 중등에 나왔던 건 싫지 않지만 이제까지 유아와 초등에 나왔던 자기 교수가 올해는 중등에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유초중을 다 봐야 되는 거구나. 결론은 이 안에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쭉쭉쭉 볼게요. 내용만 안다면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출제자가 돼서 얘네 둘이 잠시만요. 만약에 2단계, 3단계 명칭을 또 쓰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3단계, 4단계 공통점과 뭐 차이점을 쓰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교사가 뻥 가로 뚫려서 어떤 내용을 쓸까 이런 것들을 다 연습을 하는 게 결국 분석하고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하나의 이런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출제자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지도 이 지문 안에서 계속 사고하는 능력을 좀 더 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뭐다? 합격으로 이어지는
하는 우리가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기출문제 분석하는 자기교수라고 하는 걸 샘플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상반기에는 지금 도대체 이 시간 12월 달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저희가 유튜브 보시면 끝내주는 기본이론 워밍업 무료 특강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개론 알죠? 특수아동교육 아니면 특수교육학 개론을 제가 이렇게 자료랑 같이 함께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맛보기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틀을 잡는 거, 전체적으로 이명은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뼈들을 일단 잡고요. 이 뼈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뼈까지 저희가 잡아가는 게 결국 1월에서 3월에 들어가는 구조화, 도식과 플러스 기출에 담겨져 있는 그런 기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심화하는 것은 3, 4, 5, 6으로 저는 진행을 할 건데요. 이렇게 되었던 내용들, 그럼 또 다시 3, 4, 5, 6은 구조화, 기본 내용, 문제를 분석하고 또 새로운 책이 있으면 새로운 책의 내용들을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이런 자료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반기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론을 공부할 때는 왜 그럴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대부분 강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거든요. 강사가 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면 해주는 거, 이건 꼭 외워라 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만 효율적으로 해도 사실 임용은 충분히 그것만으로 하더라도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선생님들 나름대로 물론 더 깊게 왜 그럴까 물음표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학문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임용은. 그래서 빨리 짧은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공부 방향이라든지 깊이 있게 어느 정도까지는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것들은 저를 좀 따라와 주시고 믿고 따라와 주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깊게 스스로가 확장하는 부분은 너무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공부들은 추후에 대학원 가시고 또 박사 논문 하시면서 조금 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를 믿고 방향과 깊이 이런 설정하는 것들을 위주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까지 제가 13, 14년 동안 공부해왔던 합격자들 위주로 이런 통계를 통해서 선생님 시키는 것만 했어요, 하라는 것만 했더니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하는 거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기출 키워드 책도 이제 많이 수험생들이 가지고 공부하시거든요. 거기에서는 이런 도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내용 중요한 것들 간략하게 한 것도 있고 기출문제들을 이렇게 섞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3, 4, 5, 6 이렇게 기본 내용들을 나중에 요약해서 보실 분들은 이 책을 또 많이 활용하셔서 일단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상반기에 공부를 할 때 필기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 책들 그대로 암기하면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제 자료 이렇게 도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식에 있는 내용들을 채워가는 형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서브를 만들어야 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브는 1, 2월 달에 공부한 내용 3, 4, 5, 6, 7, 8월에 있는 내용들을 채우기에는 계속 변화가 돼요. 그런데 그 변화가 되는 내용들을 계속 채우면서 하니까 1년이 다 끝내더라. 그러니까 1년 시험 보는 날짜가 왔다. 근데 시험은 이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기했던 것을 계속 내가 시험 문제에 맞게 인출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초수인 선생님들은 이미 이런 자료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필기를 따로 하지 마시고 주어지는 이 도식을 좀 채우는 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도 공부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저는 1, 2, 3월의 기본 이론, 그래서 3월 첫째 주까지 할 거고요. 나머지는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좀 더 중등이기 때문에 어려운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주는 내용들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정말 저도 올 한 해는 눈 깜짝할 새 보냈다 이런 걸 매해마다 하는데요. 내년도 정말 빨리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공부하다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기출 문제 분석, 강론 심화반은 이론을 우리가 채우는 형식이고 이 안에서 기출 문제도 분석하고 확장하는 걸 공부하는 거구나. 그럼 7, 8호는 어떻게 할까? 정서면 정서, 시각이면 시각, 학습이면 학습, 각각의 장애 영역들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했는지 인출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문제를 선생님이 만들어 주시면 그걸 연습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답 쓰는 연습을 하는 게 7, 8월이고요. 실전 모의고사는 아까 우리가 샘플 봤지요. 기출 문제는 여러 장애 영역이 섞인 봤습니다. 그걸 그대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제가 일단 모의고사에서 우리 제자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해주기도 하고 막판에 이런 특강을 해주는데 특강에서 찍어준 게 또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모의고사는요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랑 똑같이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각각으로 해서 줄 때는 잘 풀지만 섞이다 보면 많이 헷갈려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론과 인출하는 연습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커리에서 다 담아냈고요. 그 다음 아까 봤던 문제 실전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유초는 1차 합격이 났는데 중등은 11월 말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12월 말 정도에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요 11월 말에 보니까 11월 둘째 주에 있는 이런 유초 해당하는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경향을 좀 보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출 하반기는 연습을 한다. 그럼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2차를 준비를 하셔야 되죠. 아까 서진 선생님이 2차는 면접도 있고 지도안도 있고 수업 시연을 하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2차 시험이라고 하는 게 요즘 지역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험이 끝나면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특강도 있고 확실하게 1차 발표가 나면 이런 피드백도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2차 준비는 이제 추후에 1차를 다 공부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안내하는 사항에 따라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간 강의 계획을 보면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가볍게 우리가 임용에 대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가볍게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1학년에서 4학년 때까지 다 특수교육학 공부했던 게 선생님들 결국 시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강론들을 쭉 읽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몰라 그런 강론의 자료들도 제가 별첨으로 넣어놨으니까 일단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것들을 지금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 3월 3, 4, 5, 6은 이런 뼈대에다 좀 더 살도 붙이고 살도 붙여서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중등특수교육과 정도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강론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강로 테마라고 해서 제가 미리 1, 3월에도 이전에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워밍업 때 들을 수 있게 강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걸 또 미리 보셔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또 넓히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뭐 나는 또 내용들을 연도별도 보고 싶어, 기출 키워드도 좀 정리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은 다 같이 겸용해서 공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이런 커리큘럼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1차가 끝나면 2차 대비를 저희가 아까 해준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죠. 사실 이렇게 보면 1년에 해야 되는 공부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본 한 권의 책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위해서 교수님들이 여러 책을 또 활용하시기 때문에 특히 중등은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다 보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한 자라도 더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냐. 일단 연간 패키지가 있고요. 각각 이제 시기별로 제가 패키지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떤 것들이 무료 강의이고 강의가 할인이 되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도움이 받는 게 어떤 건지 취사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 결국 이제까지 합격한 수험생들 그리고 합격자분들과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시험 문제는 항상 해마다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요. 정말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이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 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똑같아요.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고 기출에 충실하다면 결국 합격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너무 많은 것을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 효율성 있게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게 결국은 뭐다? 기출이다. 그래서 기출은 마지막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아니면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자료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내가 1년 동안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이런 기출 내용도 중요하고 뭐뭐 중요한 건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알았어요. 하지만 체력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런 내 계획했던 대로 공부가 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또 하루하루 우리가 아니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안 돌아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습관처럼 그래도 해야 된대 운동에서 습관처럼 좀 받아들이시고 체력을 미리 길러놓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체력이 반드시 육체적으로 되어야 더 집중할 수 있는 거 알고 그 집중이 되어야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이 어려운 공부를 한다, 즉 공부한다, 임용고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양들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한없이 내가 부족하게 느끼는 그래서 자신감이 하락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버텨주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의 멘탈이거든요. 항상 내가 나를 믿고 스스로 토닥이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를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한 해 동안 보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멘탈을 유지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다 이 세 가지를 갖춰야만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혹은 이 합격자들이 혹은 뭐 주변 사람들이 그 대단한 임용고시를 공부해서 합격했어? 라고 한다는 건 이 세 가지가 다 노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지금부터 12월 달부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 이 습관이 결국 자연스러움이고 자연스러움이 또 안 했을 때 불안함.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또 노력이거든요. 일부러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책 보는 거 그리고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오랫동안 앉는 거 그리고 계속 나는 잘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칭찬을 해주면서 나아갈 수 있게끔 연습을 반드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즉 뻔한 것에 대해 답이 있는 건 알지만 중요한 건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렵죠. 하지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뭐 해라. just do it. 그냥 행합니다. 그러면서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틴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근데 이거는 꼭 임용시험 때만 버티는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버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답이 머릿속에 하면 된대라고 아니라 그거 실천하는 자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떤 것들이 궁금하세요? 라고 많이 이제 저는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때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경쟁률을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요. 작년에는 정말 5년 동안 막 300명, 400명 이렇게 뽑다가 너무 최저로 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는데요. 이제 작년보다는 또 올해는 좀 그래도 더 많은 인원을 뽑아주기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뭐 컷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좀 낮은 그런 경향들도 있기는 하지요. 그래서 이 경쟁률은 뭐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률이 많든 적든 실력자가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결국 내가 뭐가 된다? 실력자가 되어야지 어느 곳을 가든 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률은요.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결국 지역마다 경쟁률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지금 살펴본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11대 1이지만 경기는 9대 1 정도가 되는 거고
특히 선생님들이 보실 때 제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낮게 경쟁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내가 추후에 이 차를 어디서 볼 건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어디 지역에서 살고 싶은 건지 이거를 꼭 예측을 한번 해보시고 상상하면서 선생님들이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공부하는 게 좋을까? 지금 바로 뭐 해라? Just do it. 행동해라. 행하라. 그래서 워밍업도 들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강론책들 보고, 만약에 안 그러면 서진 선생님의 신테마 특강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흐름을 좀 잡아보고. 응시 지역별로 시험 차이가 있나요? 1차는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의 차이는 없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경쟁률에 따라서 점수 차이는, 합격하는 1차 점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2차는 지역마다 또 전형이 다르다. 그래서 아까 서진 선생님이 내가 나중에 어디서 살고 싶은 건지 그걸 또 생각하면서 공부하라라고 했었었죠. 그걸 1차, 2차에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요. 계속 내가 살고 싶은 지역, 내가 원하는 지역을 꼭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터디는 꼭 해야 할까요? 이것도 여러 번 많이 물어봅니다. 독립적인 사람은 혼자 공부해도 돼요. 그래서 강의만 잘 따라오시고 해야 될 것만 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막 조금 더 나태해지고 이런 게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서로 으쌰으쌰 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같이 공부하셔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는 꼭 4명, 5명 만나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줌 스터디도 있고 짝 스터디도 있으니까 내가 맞는 것을 좀 찾아서 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강, 인강 뭐가 낫나요? 이것도 답이 없어요. 자극을 조금 더 받아야 내가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은 직강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생활 패턴에 맞게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거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듣고 복습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인강을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은 직강, 인강 차이가 없이 자기 노력에 따라 합격을 하는 거니까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 합격을 좌우하지는 않죠. 그래서 자신에 맞는 걸 또 선택을 해라. 자, 서브노트 단거나 어떻게 하면 좋나요? 라고 하는데요.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초수는 서브노트 정리하는 걸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계속 정리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빨리 1년 안에 공부한다는 건 4학년 학부 때 수업도 들어야 되는 거고, 또 시험 준비, 기말고사, 중간고사, 뭐 아니면 행사, 그러면 이 많은 커리의 내용들을 따라가기가 좀 벅찰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계속 뭘 따져야 돼요?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을 빨리 선생님이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습. 그렇다면 단권화가 너무 효율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 내가 정리한 것에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선생님들은 서브노트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데, 또 이제 물어봐요. 그럼 서브노트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 살을 붙여서 정리를 하는 게 서브노트라고 한다면 단권화는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아까 보였던 제가 기본 이론 책, 그러니까 기본 이론도 있고요. 뭐 아니면 기출 문제와 관련된 게 상반기 뭐 커리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서민 행동장애면 정서민 행동장애 기본 이론, 정서민 행동장애 기출 문제, 정서민 행동장애 심화 자료, 추후의 문제풀이 내용, 이걸 묶어서 같이 보시기도 하거든요. 한꺼번에 쭉 이렇게 돌리세요. 그런 걸 이제 단권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냥 끼워 넣는 거. 그래서 자신만의 책을 또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취사 선택하시고요. 일단 초수 선생님들은 빨리 시간을 아끼는 게 전략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권화를 추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기본 이론 혹은 기출문제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서진 선생님이 말했던 이런 책에 관련된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쭉쭉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교재를 위주로 할 건데요. 1에서 3월에 강의에 해당하는 기본 이론반 교재가 4권이 있습니다. 사실 4학년 동안 4년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1년 안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년 안에, 그 중에서도 기본 내용들은 9주 정도, 저는 이제 9주지만 사실은 그 안에 중간중간 보강을 해야만 이 4권을 다 마무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주, 11주, 11주 정도 해당하는 양 정도의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이런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내용은 최소한 뭐다? 기출문제 출제가 됐던 내용들을 최소한으로 줄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해당하는 기본 이론을 토대로 각각 장애 영역별로 선생님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강론을 공부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 강론에 해당하는 장애 영역별 제가 정리를 편집을 해서 묶어놓은 책을 영역별 기출문제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이론에 나왔던 내용들 플러스 기출문제, 심화 자료들을 해서 3, 4, 5, 6대 이 책으로 진행을 하고요. 뭐 연도별은 각각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나왔던 유초 중에 해당하는 자료들. 그래서 나중에 영역별이 끝나면 이렇게 연도별로도 반드시 연습을 하십니다. 그래서 연도별 책도 있고 중등이니까 이제 중등 특수교육 교육과정도 공부하셔야 되죠. 이런 특과정 내용들. 그 다음에 중등은 교직 연수를 안 하셔도 되니까 끝내주는 기출 키워드를 참고하시고 끈기끄러미 책 뭐 등등의 내용들도 들어가는 이런 책들이 1년 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꼭 중등은 자신에 맞는 그런 공부 방법은 사람들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은 이 해당하는 커리는 1년 안에 다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시기에 뭘 해라라고 한다면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해당하는 기본 책들은요. 이 책들을 활용하면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어지는 강론 책들이 다 시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책들이거든요. 정서 및 행동 장애는 윤점용, 이성봉 교수님 책을 위주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자폐성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박미애 교수님 책이 더 중요하죠. 최근에는 등등. 그리고 지적장애는 송준만 교수님 책. 그다음에 행동수정은 보통 중등은 3권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될지 몰라서인데 가장 이제 기초가 된다면 양명희 교수님 책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등은 한 권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응용행동 분석을 보셔도 되고 이성봉 교수님 책을 보셔도 되고. 자, 그리고 특수교육 평가 이런 이제 내용들은 필독이고요. 그다음에 학습장애도 중등은 보통 3권을 많이 봐요. 그래서 학습장애에 해당하는 김혜아 교수님 책이 일단 필독이죠. 반드시 봐야 되는 내용들을 주축으로 여러 내용을 이제 총론이라든지 김도희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짜집기 해서 제가 교재를 다 만든 거고요. 대부분은 이태용 교수님 책으로 다 이제 시각장애는 공부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청각장애는 고은 교수님 책을 필독을 하고요. 그 외에 여기 있는 이필상 교수님 아니면 나중에 청각장애도 굉장히 많은 강론이 있어요. 유은정 교수님 등등의 내용들을 공부하시고, 의사소통 장애는 2권의 책에서 이제 중등은 또 나오니까 고은 교수님 책 일단 메인, 그 다음에 언어장애 진단 및 치료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체장애 플러스 중도장애 굉장히 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일단 메인은 박은혜 교수님 책이지만 중등 같은 경우는 여러 책들이 또 활용이 되거든요. 여기 있는 김혜리 교수님 뭐 아니면 대구대에서 나왔던 최근의 지체장애 책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학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메인이 되는 책들만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그 외에 시험 문제에서는 또 벗어나서 문제가 출제가 분명히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다 안고 갈 수는 없다. 그러면 효율성을 계속 따지면서 임용을 합격할 수 있게끔 우리는 그 전략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이제 마무리인데요. 멋진 선셋을 이렇게 제가 바라보는 걸 사진으로 넣어놨는데요. 선생님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임용 공부를 시작을 할 것이고, 이런 새로운 마무리를 이제 선생님들이 잘하기 위해서 최종 합격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늘을 잘 마무리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원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선생님들 제 이 합격 전략 설명회가 임용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합격 전략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페인 서진, 다음 카페라든지 인스타에 서진 특수 등등 DM이 있으니까 또 부족한 부분들, 궁금한 점 분들은 그렇게 해서 또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년 우리 새해에는요. 꼭 이렇게 다 마주 보면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통해서 다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요.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